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제가 이번 주 여행 일정에 있어서 방송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군들이 굉장한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추천드렸던 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 반도체 대장주였었어요. 그 다음에 14일날 한 번 더 추천드렸던 거는 또 다른 종목군들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뭐 오늘 먼저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 먼저 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NF 40% 수익 나고 있어요. 20만원 돌파했고요. LG엔솔 또다시 신고가, 성일하이텍도 신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계속적 관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LG이노텍이 지금 무려 한 달도 안 돼서 94%입니다. 94%. 박수 쳐주십시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LG 이노텍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자이닉스 제가 3월 말에 지금 조정시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때요? 57%, 37%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걸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스와 뭐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은 시원찮긴 합니다.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 나고 있고 아이서포트도 좀 시원찮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대박인 거는 대한전선 39% 지금 보름 열흘 정도 만에 심텍 36%, GS글로벌이 금요일날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1%, 아모텍 27%, 두산피올셋 18%, 현대오토에보, 비나텍 등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던 자금들이 지금은 서서히 그동안 외면당했던 업종들과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처졌던 코스닥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시장의 이 자금, 수급이 이동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즉,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실제 이동하는 게 관찰됐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닥이 무려 25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203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0년 8월 4일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 갔는데요.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얘기지만 코스피는 사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아웃퍼폼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도 사실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넘지 못했던 종가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이 업종의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소부장,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이란 말이 대부분이.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뭐 실적이 깔아주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군들로 계속 좀 움직임 나올 거고요. 바이오 관련주도 3천당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바이오텍들의 AACR에서의 성과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뭐 알지노믹스나 그 다음에 뭐 에이벨 바이오나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별히 27일에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 뭐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각 밤에 이제 에이벨 바이오 컴패스 테라퓨틱스, 즉 담도암 치료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업사이드가 열리면서 코스닥이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물론 그 이면에는 반도체가 또 깔아주긴 하겠죠. 뭐 주상 엔지니어링이나 심텍이나 이런 관련주가 깔아주면서 제약바이오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메코프로라든지, 물론 이제 코스피 있는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도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왔고요. 지금 전기차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단순하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2차 전지 이게 이제 옛날의 얘기예요. 지금 2차 전지는요. 전기차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로봇 우주 발사체도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LFP 탈중국화된 LFP를 쓰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 이것이 ESS에서 들어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크다. 그 다음에 LFP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2차 전지 시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로봇은 2차 전지하고 결국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충전을 시켜야 돼요. 충전과 방전이 되는 거예요. 로봇도. 그러면 충전을 시켰을 때 로봇이 만약에 화재가 난다 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전체가 불나겠죠? 그러면 재산 피해가 상당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기능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충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닥 종목군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을 봐야 돼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을 봐야 된다. 요 얘기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코스닥 올라간다고 해서 잡주 따라 사지 마세요. 잡주는 안 돼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이라도 차라리 있는 기업을 따라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어땠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도 뭐 3조 정도 됐을 텐데 3조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상한가 만들고 그쵸? 또 어떻게 해? 상한가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대한전선은 시총이 무려 8조에 지금 올라가기 전에 6조 7조에 있었겠죠. 이 무거운 종목도 상한가를 만들어내, 물론 풀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모멘텀과 뭐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잡주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오히려 좀 큰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뭐 OCI 홀딩스도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시가총액이 거의 5조 넘는 기업인데 그냥 아랫꼬리 달고 막 상한가 팍팍팍 만들고 그리고 또 상한가 가려고 막 폼 잡았잖아요. 금요일 날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로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가총액이 있는 거를 차라리 트라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코스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코스피의 시대가 먼저 끝났냐 코스피 망했냐 이건 아니지만 코스피의 흐름이 조금 더 이제 좀 시원찮아지면서 코스닥의 어떤 움직임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스닥에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코스닥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5일선 지켜내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의 흐름이 이 신고가를 뚫고서 신고가를 한번 넘지 못하고 좀 막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말 사이에 어떤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5일선 밑으로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또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강하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따라 들어가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들.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11선까지 왔을 때 차라리 그때 한번 노려보자. 지금은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는 좀 그렇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뭐 영업이익률이 뭐 70%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3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 파업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파업을 하고 있다 보면 결국 이제 효율성의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신뢰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파업하면서 뭐 우리 못 만들어라고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아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물론 뭐 파업한다고 해서 뭐 기업이 망하냐? 이거 가지고 뭐 기업이 어떤 생산효율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져? 공장 가동을 못해서 뭐 수익이 안 나? 이건 아닐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불안 요소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리스크 자체도 감수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이 전에 없었던 변수가 생기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위험하겠다, 회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차라리 그럴 거면 뭐 2차 전지, 뭐 아직 안 오른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현대차도 사실 로봇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차라리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고점을 이제 트라이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고점, 여기는 고점은 뚫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다음 주는 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뚫으면서 종가를 또 최고점 마감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다. 근데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에이빌 바이오의 이 데이터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분기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뭐 티슈진의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HLB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코스닥은 진짜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코스닥에 붐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으로 분명히 시장의 자금과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다시 또 4월 말 공약주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에 한번 종목 잘 보고 또 5월달에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도움이 뭐 여러분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로 만들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